9시에 볼까? 뭘 안 봐, 안 보고. 한 번은 봐야지. 지금도 조금 나갈 건데, 얘들아, 여기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 수투를 매번 이렇게 가르쳐 보면 극한이랑 연속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그리고 여기 미분 들어와서부터는 사실은 쭉 따라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더함수 활용 1번 그 접선보단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니까. 근데 이해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 풀이 영역이라 문제를 좀 많이 풀러보면 되는 거고, 좀 이제 여기에서는 저번보다는 설명을 좀 잘 이해하고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냐면 더함수 하려는데, 활용 두 번째 정도, 두 번째고 여기가 이제 증가, 감소와 함께 극대화, 극소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가한다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1이 x2보다 크면 뭐가? fx1이 f의 x의 2보다 어떻게 되다 더? 그죠? 요럴 때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요럴 때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기준으로 봐서 이 부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예를 우리가 y는 fx라고 가정하면 요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 그렇죠? 얘는 f의 프라임 x죠. 그럼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도함수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 이게 그냥 편하게 할까? 얘를 그냥 x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떠있긴 하지만 x축 여기다 그냥 가정할게요. 증가 감소만 보는 거니까. 그럼 이 놈의 더함수 어떻게 돼? 2x지. 그지?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지금? 이게 y축이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의 도함수인 2x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얘가 y는 2x지. 맞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도함수에서는 여기가 뭐예요? 증가하는 구간이고 여기가 뭐예요? 감소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일단 판단할 수 있냐면 2차 함수 여기에서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봤을 때 도함수로 표현됐을 때 도함수의 부호 y값이 뭐일 때? 도함수의 y값이 양수일 때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도함수의 y값이라고 하는 건 이 원래 함수에 이렇게 봤을 때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fx의 알파에서의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도함수의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요 값이라고 하는 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상태예요? 양수인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하는 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도함수를 표현했을 때 도함수의 구간이 이렇게 양수일 때는 우리가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아 원래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겠구나. 우리가 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식이 딱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판단할 때 우리는 요 놈을 미분해서 fx가 이렇게 주어지면 얘의 미분한 놈의 함수의 y값을 통해서 아 원래 함수 요 놈이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요거 하나 여기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것과 극대 극소라는 것을 우리가 할 건데 이렇게 보면 이 구간이 지금 보면 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쭉 이렇게 감소해 감소하다가 여기서 0이었고 여기서 증가하지 0이었고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감소하다가 요렇게 딱 이게 증가한 요 순간 있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 순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 점은 뭐예요? 극소값. 요 점은 뭐예요? 그러면 극대값. 그럼 얘는 뭐야?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얘를 y는 fx라고 가정해봐 얘들아. 그러면 하나의 그래프에서 극소값이나 극대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극대와 극소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라고 본다면 얘는 y는 fx잖아. 그리고 요 놈이 우리가 극소 극대라고 본다면 자 우리가 y'을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구간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도함수의 이 구간에서의 도함수 값은 양수야, 근데요? 음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원래 함수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그럼 이 도함수에서의 이 구간의 y 값은 플러스겠지. 아, 그러면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하는 건 도함수의 y 값이 감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극소값이 존재할 것이고, 그럼 얘가 극대값이라고 그랬지. 극대값이라고 하는 건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되잖아. 그럼 도함수의 y값이 플러스에서 뭐? 마이너스로 가는 그 순간에 극대값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제 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여서. 자,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 극소값 같고요.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극대값 같고요. 지금 여기도 뭐야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그럼 여기서 뭘 가죠? 극소값을 갖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내가 y라고 할게요. f8x에 도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뭘 가죠?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여기서 뭘 가죠? 여기나? 뭘 가죠? 아주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눈만 감고 있네. 여기서 뭘 가져? 빨리 대답해봐. 이거 대답하면 통과할 수 있어. 아니면 계속 물어볼 거야. 금 같은 소리 한다 진짜. 하진아 여기서 뭘 가져? 극소값. 증가하다 뭐 하고 있어요? 감소. 증가하다가 감소. 여기서 뭘 가져? 극대값. 여기서 뭘 가져? 도함수야.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y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지. 여기서 뭘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봐봐.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지. 그러면 얘를 통해서 원래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얼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그리고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럼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나갈 수 있지. 그리고 여기까지 뭐예요? 감소하다가 증가해. 그럼 여기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감소하다가 여기에서 뭐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절편이나 이런 건 알 수가 없어.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요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뭘 좀 정리하고 와야 되냐면 여기에서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확인해봐. 자, f의 프라임의 x가 양수야. 어떤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도함수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f의 x는 증가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5x. 도함수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야. 그러면 이 fx는 증가니? 그건 아니지 않아요? 자, 도함수의 y값이 증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러면 얘를 통해서 원래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모든 구간에서 증가니? 증가함수 5x. 그럼 반대. 증가하면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그놈의 도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니? x. 근데 왜 x일까요? 요 예를 들어야 돼요. 발레를 알아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발레. 모든 구간에서 증가인 함수예요. 증가인 함수인데 그놈을 미분했어. 미분했을 때 그러면 걔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냐? 라고 그러면 이건 x야. 이유는? 왜 써놓고 하냐? 발레. y는 x의 세제곱 같은 거.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요 그래프예요. 근데 봐봐. 얘는요. 어떤 두 점을 잡아도 큰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더 커. 그치? 어떤 x값을 잡아도 큰 x값을 요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근데 0일 때 있죠. 0일 때. 요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순간 0이 되거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대, 얘는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f 프라임의 x가요 이번에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f의 x가 증가인가?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럼 요거 5x. 뭐예요? 그러면 얘는 둘 다 뭐예요? 아니에요. 요거 일단 x예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얘도 발레를 쓸까요? 이거는 축을 그릴 필요가 없지. 이런 함수 y는 이런 함수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를 미분해. 이 함수를 미분했다고 생각해봐. 여기 증가하죠. 여기도 증가하지. 당연히 여기랑 여기에는 뭐예요? 양수일 거고 얘는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의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지? 근데 얘가 증가야? 그건 아니지. 아까 증가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큰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이 커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오케이? 이해되죠? 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합답형에서 자주 물어보는 형태니까 저 정도를 이해하고 일단 있읍시다. 이렇게 됐죠? 오씨.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자, 우리가 극대 극소라는 것 있죠. 라고 하는 거에서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질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원래 우리가 지금 미분하고 있잖아요. 얘는 뾰족점이지. 그럼 뾰족점에서 미분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얘도 극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정의가 그래요. 얘만 그러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어도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미분 여부, 연속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좁은 두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극대값, 큰 값을 혹은 그 작은 값을 찾을 수 있으면 걔가 그냥 극대나 극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의 수투죠, 수투. 그렇죠? 수투는 뭐 하는 거냐면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를 미적분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항함수를 미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야, 그렇지? 그리고 미분 가능하거든.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의 다항함수에서의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론적으로 너희들 기억해야 되는 건 도함수의 부호 변동점. 여기에서 뭐가 존재한다? 극대값이나 흠이나 졸림 뒤에 나갔어. 그래서 도함수의 뭐에서? 부호 변동점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얘는 극대값, 극소값 가져 안 가져?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간다 안 간다? 안 갖는다.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봐봐. 도함수의 y값이 양수지. 양수지. 0이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다가 0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극대나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극대나 극소값은 항상 어디서 존재한다? 도함수의 부호 변동점에서 극대나 극소가 존재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도함수의 부호 변동점에서 극대나 극소가 존재한다. 기억하시고, 자, 얘를 삼차함수의 그래프는 매우 엄청 중요하거든? 엄청 중요해. 얘는 진짜 엄청 중요한데 오늘은 아주 기본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만 일단 하고 좀 잘하면 다음 시간에도 추가 설명할 수 있고, 만약에 조금 아직 좀 부족하다 그러면 수투가 거의 마무리될 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3차 함수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그냥 기본만 한다. 알겠죠?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야. 도함수는 몇 차예요? 몇 차야? 정신 안 차려. 3차 함수의 그래프잖아. 이놈의 도함수는 몇 차냐? 2차.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배울 건데, 얘를 뭐 할 거냐면 도함수를 통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추측을 할 건데, 봐봐. 극대나 극소는 어디서 존재한다고? 도함수의 부호 변동점. 근데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야? 2차야. 근데 2차 함수의 포물선, 일단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생각해봐. 근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생각했을 때 얘가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 접할 때가 있을 것이고, 공중에 뜰 때가 있겠지. 일단 그 세 가지를 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x축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니까 이때만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때가 y는 f의 프라임 x죠. 그리고 이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0보다 클 때요. 이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 오케이, 효민. 여기서 뭘 가져? 자, 오케이. 자, 요 도함수의 부호 변동점에서 극대 아니면 극소인데 지금 여기에서 뭐해? 도함수의 y값이 양수야. 극대값. 도함수의 y값이 양수야. 그럼 뭐야? 극대. 극대가 아니고 극소. 증가죠, 증가. 아니 점이. 증가하고 있고 도함수의 y값이 음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서 또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증가하다가 감소로 간다. 그럼 여기서 뭘 갖는다? 극대값.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뭘 갖는다?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함수를 한번 fx를 한번 우리가 그래프의 계획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증가. 이렇게 증가해. 그러다가 감소하지. 근데 잘 봐. 감소하는데 얘가 요 점의 y 값들이 뭐예요? 원래 함수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여기에서 요 도함수의 꼭지점 2차 함수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0이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지금 요 점에서 지금 부호 변동점이니까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그럼 극대값을 갖는 그 순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0이야. 그러다가 여기 축에 해당하는 요 점에서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제일 급하게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해서 여기서 극소값을 가질 때 기울기가 여기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한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 자, 도함수가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처음에 할 때 너희들이 실수하는 거, 자꾸 얘 그래프 줬잖아. 얘를 그리라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뭐부터 그래? x축부터 그래.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우리가 얘를 통해서 이 함수의 개형을 추측할 때 그래프 어디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이 함수의 x절편이 몇이고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이해했죠? 일단 그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점을 뭐라고 한다고? 극대값. 이 점이 뭐예요? 극소값. 그리고 또 우리가 봐봐. 요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 점. 여기 딱 요 점 있죠. 요 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오케이. 이유는 뭐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그럼 이게 2차 함수의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인데 얘는 정확하게 요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지?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봐봐. 이렇게 봤어. 그러면 요 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요 점, 얘를 베타라고 하면 요 도함수의 x에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의 y값과 베타를 대입했을 때의 y값이 같죠. 그럼 얘를 쭉 내려서 원래 요 함수의 요 점과 요 원래 함수의 요 점에서 봤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도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도함수가 지금 3대칭이라고. 그렇게 되면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얘 함수는 이 점, 변곡점이라고 하는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은 정확하게 얘하고 뭐야 지금? 이거 아니잖아. 누군데? 이 알파랑 베타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갔을 때 이 정확하게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뭐예요? 이 극대와 극소의 중점도 뭐가 돼? 극대와 극소의 중점도 변곡점이 돼. 알겠죠? 점대칭 관계. 왜? 도함수가 선대칭이기 때문에 요 원래 함수는 점대칭.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합니다. 되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설명을 드리려면 요거는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차함수의 포물선이요. 자, 요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포물선이 공중에 이렇게 붕 뜬 그래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3차함수의 그래프는 뭐 어렵지 않아요. 아까 했었죠. 증가. 접선의 기울기 0. 증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 형태가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증가 다 증가야. 근데 여기서 그나마 접선의 기울기가 그나마 제일 좀 양수지만 완만해질 뿐이고 증가하다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다가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거. 자, 얘는 뭐예요? 얘하고 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극값을 가져간 거죠. 극값이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합쳐서 우리가 극값이라고 하거든. 극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예요? 1대1 네. 되죠? 1대1 대응이야. 그럼 뭐야? 아무 생각이 없죠? 역함수를 만들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됩니까? 되는 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그 우리가 만렙비임 보면 몇 쪽이니? 72쪽, 73쪽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뒤쪽에 가면 79쪽 79쪽에 가면 그때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3차 함수의 설명을 먼저 한 거는 어쨌든 요거를 좀 설명을 듣고 앞에를 풀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유형 9번에 보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이걸 물어봤거든. 그러면 책을 보지 않고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아니면 도함수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예요? 극값을 갖고 없고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극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도함수가 어쨌든 두어 변동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유형 10번도 마찬가지. 유형 10번도 4차 함수는 하지 마세요. 오늘 3차 함수 하고 나서 4차 함수 할게요. 뭐 서둘 필요 없으니까. 3차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 얘는 뭐겠어? 그럼? 우리가 구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이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은 뭐겠어? 이것만 설명할 거야. 이것만 대답하면 끝낼게. 이 구간에서 3차 함수 그래프 y는 fx가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땡! 프라임 X의 근이 A와 B 사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계산할 수 있을까? fx에 뭔가 주어졌고 3차 함수인데 얘가 이 구간에서 극값을 갖는다. 땡! 이 뜻 이건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동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뭘 하면 될까요? 한동훈 대답해야 돼.
도함수의 근? 이 존재해야지. A와 B 중간에 중간일 필요가 있다고? 한판치. 어? 한판치. 한판축이기는 한데 그걸 한 방에 하려면 그냥 딱 이 구간에서 부호 변동점이 존재하려면 그냥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이것들 진짜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한 개 보면 돼? 이거 보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한판축도 맞고 다 하는데 그거 할 때 설명했었던 거죠. 어쨌든 얘가 A를 대입해서 양수인지 이건 몰라. 근데 어쨌든 도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부호 변동점이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하냐면 79쪽에 유형 10번까지 합니다. 당연히 그 뒤에 유형 보고는 하지 말고 점프해서 81쪽까지는 풀어야겠죠. 그래서 유형 10개니까요. 그거 일단 대표 유형 문제 먼저 10개 풀어주고 나머지 문제들도 채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풀어. 네가 제일 걱정돼. 내가 왜 계속 너한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보면 다 보고 있는데 너만 불안해서 자꾸 물어보. 저 시험본이 그 여기도 들어. 어떤 시험? 오늘? 원하면 넣어줄게. 원하면 넣어줄게. 시험 안 보면 볼점을 안 봐. 뭘? 는다고 들어간다고 해야 니도 열심히 풀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아니라고? 너는 지금 계속 졸아가지고 지금 발언권이 없어. 발언권 인권이 없어 지금.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거 맞지 않아요? 뭘 맞아? A에서의 그 접선의 길. 그러니까 내가 딱 그 물어보는 그 순간에 대답을 했어야지. 뭐 멍 때리고 있다가 아니 저거 뭐지? A랑 한- B 사이에서 그냥 부호가 다른 게 맞잖아요. 맞아 맞아. 천천히 잘 꼼꼼하게 풀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요. 알겠죠?